안녕하세요. 노아의 종말에 대해 발표할 김예준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자기 주제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을 보며 많은 지식들을 사용해서 발표를 하려 했는데 첫 번째 책으로 고른 이 600페이지가 넘는 노아의 종말이란 책을 하면서 다른 책은 포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저자분의 말씀을 한번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Aging is natural. Why do we accept that? Natural is not an excuse to ignore it. There's no evidence for a biological limit to humans. I'm much more of an optimistic person now. I've seen that human ingenuity can solve just about any problem. 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들 원래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인식하게 되죠.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저자분의 예로 들자면 아들이 어느 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는 결국 죽음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것을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의 일로 여겨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도 결국 노화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서양의 후안 폰세 데 레온이라는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열심히 젊음의 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죽었지만 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신화적인 것보다는 의약품에 의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평균 수명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 막상 최대 수명은 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인 장 칼망 할머니도 결국 12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두 개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활 연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의 수명에서 병원에 갇혀 있기보다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명 연장으로 결국 최대 수명을 지금보다 더 높여서 조금 더 오래 살겠다라는 욕심인 거죠. 자, 이 문장은 한 단어의 정의인데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정의일지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아.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요. 대답을 맞추시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노아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사실 이 문장은 질병의 정의입니다. 네,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결국 노아도 질병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Aging is a disease and that disease is curable. 결국 노화도 하나의 질병일 뿐이고 그러므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노화의 이론이 탄생을 하였는데 1950년대에서부터 보면은 먼저 집단 선택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결국 더 집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론이고요. 1960년대에 생긴 오류 파국 가설은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가설로 DNA가 복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복제에서 점점 일어나는 오류가 결국 유전자를 파괴하게 되고 그 현상이 바로 노화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또 다른 이론인 자유 라디칼 이론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속에 전자가 들어올 때 보통 여러 전자가 결합해 다전자가 원래 들어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홀전자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 몸에서 시스템을 파괴해버려서 결국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후 1970년대에는 일회용 체세포 가설이 탄생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생물이 생식을 하기 위해서 다소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 몸에 많이 있는 체세포에서 생식세포를 분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에는 이 저자분이 노화의 정보 이론을 발표하셨습니다. 노화의 정보 이론은 1960년대에 나온 오류 파국 가설의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인데요.
디지털 부분, 즉 우리가 잘하는 컨트롤 C, V 과정을 말합니다.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때 일어나는 과정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과정을 보면은 거기서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CD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물론 사용은 별로 안 해봤지만 많이 사용하셨을 분들 생각해서 예를 들어봤는데요. CD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훼손이 일어나고 결국 나중에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보가 사라진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보는 그대로 있지만 훼손이 되어서 읽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방금 말한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입니다. 조금 이따 아날로그가 뭔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명의 결정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특정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한 할머니한테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의사들이 피우지 말라는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을 때까지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여자분이 와서 왜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코웃음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담배는 수명이랑 상관이 없다. 나 담배 피지 말라는 의사들도 벌써 다 죽었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후성 유전적 요인인데요. 아까 말한 그 아날로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성 유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얘도 예를 들 것인데 피아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에 그 많은 건반이 있는 데서 그 피아노를 바로 DNA,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 생각을 하고 그 피아노를 치는 그 연주자를 후성 유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후성 유전체에 따라서 피아노로 연주되는 곡이 다 다른 것입니다. 뭐 한 사람이 치면은 엄청 예쁜 곡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치면은 좀 듣기 힘들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그 DNA는 같지만 미래에 생기는 그 후성적 그 나중에 일어나는 환경 등의 영향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쥐로 보자면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같은 DNA 배열을 가진 쥐 두 마리가 같이 컸지만 죽는 시기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도 일란성 쌍둥이가 같이 자라도 죽을 수 있는 시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았을 때는 유전적 요인이 10에서 15%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화의 방지인데요. 이거는 꽤 단순해 보이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식입니다. 단식 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식이 꽤 중요합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보단 오히려 단식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그 원시인들처럼 배고파서 쫄쫄 굶으면서 단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런 상태가 되라는 것은 아니고 그 5대 기본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추며 건강하게 단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육류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육류 참 훌륭하지만 절제해주는 편이 매우 좋습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오히려 몸을 파괴할 수가 있다고 하고 또 많이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과 또 몸을 차갑게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의 공통점을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이 안 나시면 원시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죠. 옛날에는 많이 뛰어야 됐고 고기를 잡으려면 그 다음에 추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은 바로 인류가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서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에어컨까지 켜놓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오히려 노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노화를 치료하려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칼리코라는 회사는 구글의 자회사로 노화 치료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모두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비밀로만 하고 있고 알토스 랩스라는 여기 있는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이 투자를 하셔서 설립하신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고 있고 결국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역분화 줄기세포인데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아직 분화가 되지 않은 세포입니다.
어떤 세포, 그 근육세포, 뇌세포 등 모든 세포들로 다 분화가 가능한 그런 만능인 세포입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다른 세포로 발전한 그 줄기세포를 다시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님은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딴 야마나카 인자라는 4개의 인자들이 조합을 해서 이미 분화된 체세포 등을 다시 줄기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노화 치료의 윤리적 문제인데요. 노화 치료가 가능해지면 부와 수명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 때문에 일어난 수명 양극화가 약 몇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30년은 좀 심한 것 같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대답해 주시면. 네, 15년. 네, 꽤 비슷하십니다. 바로 13년입니다. 돈 때문에 13년이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고쳐져야 할 윤리적 문제라는 것이고, 또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를 살고 있는 세대만 생각하면은 죽지 않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세대가 그대로 있는데 또 미래 세대가 태어난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식량이 없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아까 말한 회사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이 부른 문제는 또 다른 기술이 해결할 것이다. 꽤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그것도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말하자면 사실 처음에는 노화에 관심은 없었고 살짝 죽음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죽음 참 심오하면서도 아름다운 주제라 생각하고서 하려고 했는데 얘만으로 하기에는 또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한 후성 유전학 너무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조금 너무 단순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돼서 함께 합쳐져 있는 노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생명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